자, 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인적 자원의 확보, 예를 들어서 작업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이용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인적인 어떤 그 자원에 대한 관리, 확보, 보상, 유지, 인적 자원 개발, 그 다음에 리더십과 동기부여, 의사소통, 노사관계의 관리, 이러한 데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 인적 자원 관리를 우리 단체 급식에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험 문제풀이에 있어서 그냥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문제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살펴보는 거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인적 관리에 대해서 그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관리 혹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인사 관리이다 해가지고, 인사 관리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보상하고 또 유지하고, 또 조직 내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관리의 활동을 바로 인사관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기술 능력을 발휘하여 효과를 올리는 것이다. 종업원이 보유한 능력에 따라 최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최대의 기술로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조직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화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종업원의 안전보호, 후생 등을 고려하여 인격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그러겠지만 가장 맞는 말이라면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직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인사관리라는 것,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보상하고 유지하고 조직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그 관리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업무적인 기능이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인적자원관리 자체는 어떤 관리적 기능과 업무적 기능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관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관리적인 기능이라면은, 업무적인 기능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또 개발하고 보상하고 유지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계획을 하고 조직을 하고 조정을 하고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하나의 그 관리적인 기능이고, 업무적인 기능은 보상을 해주는 것, 또 개발하고 또 확보하고 유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업무적 기능이 됩니다. 정답 3번. 직무의 명세표에 특히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 교육 요건, 경험 및 숙련 요건 등 직무에 요구되는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직무 명세서입니다. 인적 요건을 직무의 분석, 직무 분석의 옳은 목적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직무 분석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직무 기술서라든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서 직무를 평가하는 데 있고, 이러한 양식들은 또 어떤 그 합리적인 채용 관리라든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교육 훈련하고 임금 관리는 또 직무의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책임의 명확화, 인사, 고과 등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그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무 기술서라든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서 직무를 평가하는 데 바로 1차적인 그 목적이 있습니다. 5번.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로서 직무와 관련된 활동,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기능, 능력, 책무 등 그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기술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바로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에 따른 어떤 책임과 그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직무 내용과 이에 필요한 인적 요인 및 작업 요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기록한 양식으로 인적 요건을 강조하여 선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직무명세서가 됩니다. 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 기술, 교육 여건, 경험, 또 혹은 숙련 여건 등 직무에 요구되는 인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기술을 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선 정답이 6번에는 직무명세서가 되겠고, 직무기술서라는 것은 특정 어떤 그 직무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직무의 어떤 구성요건 중 인적 조건을 명시한다든가, 직무 담당자가 갖춰야 할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또 뭐 직무 담당자가 갖춰야 될 기술, 능력, 지식,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직무 명세서에 해당되는 거고, 기술서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특정 직무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 설계상의 전략 중에서 종업원에게 관리 기능상 계획과 통제까지 위임함으로써 직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직적인 확대를 강조한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뭐 직무의 순환, 또 직무의 다양화, 직무의 단순화, 직무 충실화, 그 다음에 직무의 뭐 확대화 이래 되어져 있는데, 허즈버그라는 사람이 동기부여 요건을 직무 내용에 이제 통합시키는 방안으로서 직무 충실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허즈버그.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이거는 직무의 범위뿐만 아니라 직무 내용을 어떤 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직무의 어떤 거 수직적인 확대를 강조한 것이 바로 여기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중 유지적 기능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인적 자원 관리에는 뭐 확보의 기능, 그 다음에 개발의 기능, 보상의 기능, 유지의 기능 이렇게 되는데, 유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은 뭐 인사 고과라든가, 또 아니면은 인사 이동과 뭐 징계 관리, 안전 보건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유지에 대한 것이고, 확보에 대한 기능은 조직의 인력 계획을 한다든가 직무 분석이나 뭐 모집, 선발 등의 그 배치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임금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의 기능입니다. 임금 관리는 보상 기능으로서 직무평가라든가 임금이나 뭐 보상 관리를 하게 되겠고, 유지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인사고과라든가 인사이동, 징계관리,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가 되고, 모집 및 선발에 대한 것은 확보의 기능입니다.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한 기능이고, 교육과 훈련은 개발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보상의 기능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임금관리도 마찬가지로 보상의 기능이 되겠고, 정답 1번. 종업원이 수행하는 개별적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다양성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 성과와 만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직무 설계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종업원이 이제 그 수행하는 개별적 과업 수 증가시키고, 이거는 직무 어떤 그 하나의 그 확대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무 설계라는 것은 개개인이 수행해야 할 과업과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성과와 직무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하고 만족도. 그 직무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직무를 단순화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또 직무를 순환시킨다든가, 직무를 확대한다든가, 직무를 충실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직무 설계의 방법이 되겠고, 직무 확대에 대한 방안은 바로 여기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직무 성과와 만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모집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데, 이 모집에는 내부 모집도 있고 외부 모집도 있습니다. 내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사내 뭐 공모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내부 승진을 한다든가, 배치 전환, 직무 순환, 재고용이나 재순환 등이 내부 어떤 그 모집이 있겠고, 외부 모집은 교육기관을 이용한 모집이나 매스컴을 통한 모집 혹은 괴시 광고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속에서 뭐 교육기관, 대중매체, 괴시 광고 이런 것들은 전부 외부 모집에 해당이 되어지고, 현직 종업원에 대한 모집을 다시 재모집한다든가 하는 것은 내부 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모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모집 비용이 절감된다. 그 다음 이건 외부에다가 뭐 공고를 낸다든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대중매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기업에 익숙한 직원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내부죠. 승진 또는 부서 간의 이동에 의한 모집이다. 이것도 내부고, 모집 범위가 넓어서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외부의 어떤 거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해당되는 거, 아니면 뭐 더 다른 기업에서 취업 박람회라든가 뭐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 모집에 대한 것은 5번.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채용에 이제 관계되어지는 것은 뭐 적성검사, 인성검사 등은 객관적인 방법이 되겠고, 면접은 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평가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오류를 최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선발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자에게 압박을 가해서 감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좌절에 대한 인내를 측정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스트레스성 이제 선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면접에 대한 옳은 것은 보면은 선발의 타당성을 높여주는 주된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시험을 치른다든가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적성검사, 인성검사. 그 다음에 면접은 채용 시 진행되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아니죠. 그죠? 또 인성, 적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문서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적인 측면의 판단이 가능하겠죠. 면접은. 면접 문항만 잘 준비하면 면접위원들의 특성과 무관하게 선발할 수 있다. 아니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면접 방식은 지원자에게 압박을 가해 감정의 안전성과 좌절에 대한 인내를 테스트하는, 이거는 스트레스성 면접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경영자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업무 처리라든가 의사결정 능력, 우연성을 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또 사례법, 그 다음에 경영게임, 역할연기, 세미나법, 서류 기법 이래 있는데,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강의법, 세미나법, 프로그램 학습법, 컴퓨터 조력 학습, 사례법, 역할연기, 감수성 훈련, 경영게임, 서류 함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 방법이 경영자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이라든가 유연성을 훈련하는 방법은 바로 서류 함기법이 되겠습니다. 경영자에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인적 자원개발의 인적 자원의 개발 활동에 포함되고 직원의 지식, 태도, 기술 개발과 변화를 목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교육훈련, 복리후생, 인사고과, 직무분석, 직무평가, 인적 개발 활동에 해당되어지고, 이제 기술의 개발과 변화를 목적으로 회사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이죠. 교육훈련은 적절한 능력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기를 높여주고 동기 유발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 변동에 따른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 태도의 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어떤 그 종류로는 대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훈련 내용 등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죠. 15번은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종업원 채용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했을 때,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먼저 적정 인원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집 공고 계획보다도 어떤 인원을 도대체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적정 인원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인사고과자의 엄격함이나 관대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나 상중하 분포에 따라 강제로 인원을 할당하여 평가하는 인사고과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서열법,
그 다음에 강제할당법, 강제로 인한 할당하니까 강제할당, 서류함기법, 요소비교법, 체크리스트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사국가는 뭐 서열법도 있고, 뭐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 강제할당법, 목표관리법, 자유소설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요소비교법은 직무평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류함기법은 교육훈련에 대한 방법이고, 17번에는 강제할당법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특정 사례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고 피교육자에게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 후 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사례법, 경영게임, 역할연기, 세미나, 프로그램 연수인데, 이거는 하나의 이거 보면은 이거 특정 사례에 대한 상황을 제시한다. 사례법이죠. 이 사례법은 강의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전달된 어떤 지식이나 원리를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주는 보는 하나의 수단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강의식 교육 방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강의식 교육 방법은 일시에 어떤 동일한 내용을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데 비해서 강사의 강의 비법이나 능력에 따라서 되게 효과가 현저히 다를 수도 있고, 피교육자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참여도가 저하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가 잘 없고 수강자가 참여할 기회가 많다. 이거는 강의식이니까, 그죠? 강의식이라서 이거는 수강자가 다수일 때가 효과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강의가 길어지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겠고, 교육 비법에 따라서 교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종업원의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 직무에 종사하면서 숙련된 상사나 지도원으로부터 기술을 받도록 지도하는 훈련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OJT는 뭡니까? 온더잡 트레이닝입니까? 온더잡 트레이닝인데, 이거는 직장 내 얼른 그 훈련이 되겠죠. 오프잡 트레이닝, 그죠? OJT 오프잡, 이거는 온더잡 이렇게 됩니다. 직장 내 훈련이 되겠고, 개개인의 적합한 지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직장 환경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작업 수행에 좀 지장을 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TWI 같은 경우에는 Training Within Industry라고 해가지고 현장 감독자 훈련이 됩니다. 현장 감독자에 대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 배치에서 하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사례나 문제사항을 제시하여 직접 문제상황에서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사례법, 경영게임, 역할연기, 감수성훈련, 프로그램 학습 이렇게가, 이 역할연기라는 것은 단순히 사례나 문제상황을 제시하여서 해결책을 이제 모색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훈련자에게 직접 문제상황의 역할을 해보게 함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연기 자체는 조직 내의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고 판매 기술을 향상시킨다든가 리더십 기술의 향상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강사나 훈련자 없이 피훈련자가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 도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프로그램 학습 방법, 이거는 훈련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어떤 그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동일한 내용을 강의식보다는 이렇게 할 때에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학습은. 그 다음 정답 5번. 직무평가의 목적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직무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조직 내에 어떤 공정한 임금을 결정하고 구조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직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라는 것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직무의 중요성, 위험성, 책임성, 난이성, 복잡성 등을 평가하고,
또 다른 직무하고 비교함으로써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임금 그 기준이라든가 결정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씀드릴 수.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의 네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직무가 지니는 중요성이나 위험성, 책임성을 평가하고 다른 직무하고 비교했을 때에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인데, 이제 이 직무의 어떤 기술, 분석, 평가, 직무, 명세, 직무 설계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니까 물론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평가는 직무평가 요소 자체에 어떤 기술, 지적 기술이라든가 신체 활용 기술 이런 거, 노력, 정신적인 노력이랄까, 또 육체적 노력, 책임은 대인적인 어떤 책임과 대물적 책임, 작업 조건, 위험도와 불쾌도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직무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과 그 대상으로서 옳게 올바르게 묶인 것은 OJT 관리자, 학습자죠. 그죠? 우리 여기 종사자죠. MTP, 실무훈련, 입직훈련, 서류함기법. 이 서류함기법은 고위 경영자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 유형을 조사하는 하나의 검사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기법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그 실무훈련은, 이 실무훈련 자체는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직무 담당자의 훈련 교육이 되겠고, 그죠? 교육 훈련이 되겠고, 경영자에 대한 그 훈련은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실무보다는 기업 전반의 관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기업 전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 기술, 판단력, 추리력, 계획, 분석, 종합 능력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고위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어떤 역량이랄까 방법들인데, 이 서류 한기법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경영자의 태도, 종업원의 능력, 기업의 지급 능력, 그 다음 뭡니까? 동일 산업 내의 임금 수준, 직무의 상대적 가치, 이렇게 했을 때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로서는 정부의 임금 통제라든가 노동조합의 요구라든가 국가의 경제 상황, 조직 간의 경쟁 정도, 그 다음 노동시장의 영향, 동일 산업 내의 임금 수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임금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설명은 했을 때, 성과급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실시한 작업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어떤 임금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과급은 노동자가 실시한 작업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성과를 가져가지고 영업이익을 높였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지불하는 그 성과급이 되겠죠. 그 다음 기본급의 유형 중에서 직무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했는데, 이제 기본급이라는 것은 연공법이라든가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급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이 따르게 되고 하는 그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일 노동에서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인사고과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인사고과라는 것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서 고과기간 동안에도 피고과자가 지닌 능력, 태도, 적성, 업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 태도, 적성, 업적, 조직에 대한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직장 내 훈련, OJT, On the Job Training, 이 OJT는 직장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자가 직접 지도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직무와 연관된 기술, 지식, 작업 태도, 작업 간섭 등을 훈련을 하게 되겠고, OFJT는 Off the Job Training이라 해가지고 OFJT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직무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30번은 기술 지시, 작업 태도, 작업 간섭 이러한 것들은 전부 OJT에 해당되어진다는 거, 바로
직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그 작업 관리자가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업원들이 업무성과 능력, 직무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력 개발과 잠재 능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인사고과가 되겠습니다. 인사고과는 조직 구성원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능력과 업적을 비교 평가하고 인사관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 바로 인사고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 수준을 종합하였거나 요소별 성과 순위를 주어서 직무 수행별 수행력을 순위로 매겼다. 어떤 인사고과 방법을 활용을 한 것인가 이렇게 볼 때에 서열법이라는 것은 성과 수준을 종합하거나 요소별 성과 순위를 주어서 종합한 결과 1, 2, 3 등 순위를 매기는 것. 강제할당법은 분포에 따라서 강제로 인원을 할당하고 서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크리스트법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에 관련되는 법은 대조법이라고도 하고, 종업원의 행동이나 평가 항목에 나열된 내용에 따라서 예, 아니요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열로 하는 것은 1번 서열법이 되겠고, 그 다음 인사고과 시 평가자가 종업원의 훈련도가 높으면 자금량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범한 오류는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그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금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숙련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숙련도의 결과로서 자금량 결과를 미루어 평가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겠죠. 33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고, 인사고과의 오류인 중심화 경향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중심화는 뭐 집중화라든가 평균화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평가 결과가 평가 척도상의 중심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확실한 기준과 주관을 가지고 평가하지 못할 때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인사고과자가 평가 능력이 좀 부족하면은 낮게 혹은 높게 평가할 경우 피고과자와의 대립이 또 우려될 수도 있겠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종업원의 능력이나 자질, 특성을 척도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척도법에서 중심화 경향이 평가자의 오류로 가장 많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리원 30명의 인사고과 결과 A에 해당되는 사람은 2명, B는 3명, C는 22명, D, E는 각각 2명, 1명이었습니다. 인사고과 오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논리 오차, 현혹 오차,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유사성 오류 이렇게 해서 이 중심화 경향이라는 것은 대부분 평가 대상을 중이라든가 보통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분포도의 중심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이제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인사고과 평가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대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할당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고과자가 너무 이제 관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엄격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할당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맞춰서 피고과자들의 실적을 강제로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화 경향을 방지는 할 수 있죠. 강제할당법. 직장 외 훈련의 장점은 무엇인가? 직장 외의 훈련은 다수에게 어떤 기능, 조직적 훈련, 전문적 지도가 가능한 것이고, 단점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고 작업시간이 감소되고 교육훈련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 훈련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정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능한 후계자 양성과 적재적소 배치, 종업원의 근로 의욕 쇄신을 위해 실행하는
유지적 기능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인사이동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의의와 목적을 본다면은 유능한 후계자 양성이나 적재적소 배치, 승진 요구에 따른 어떤 높은 모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직위에 의한 정착화를 배제하고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쇄신시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꼭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전문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각각의 적지적소에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인사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승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승진은 이제 인사 고과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지고, 승진은 할 때 어떤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관리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그 승진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사기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직무평가 결과로 이루어진다. 인간관계 합리다의 목적이 있다. 사기를 결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죠? 정답 3번이 되고. 정답은 이렇게 다 분포를 막 섞어놨어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